한 20대 여성이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입양을 해서 학대했어요. 8마리를 입양했는데 한 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이 강아지들을 학대하는 1시간 분량의 44개의 영상이 발견이 됐고요. 경찰이 이유를 물었더니 재미로 그랬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학대하기 쉽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만 골라서 입양을 했다는 것도, 그걸 모두 촬영해두고 즐겼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뉴스와 함께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가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함께 읽었어요. 약자를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뭐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좀 복잡했던 오전이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넬의 인정의 미학 듣고 왔습니다. 목이 안 들어가서 죽겠네요. 어제 조금 늦게까지 일했더니 담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목 조심하십시오. 뒷목. 위다은님, 천벌받을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다신 이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약한, 그래요. 자, 차문정님, 옹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늦둥이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차곡차곡 모은 용돈으로 점심을 산다고 해서 외식을 할까 하다가 옹디한테 축하를 받고 싶어서 배달 음식 시키고 출첵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일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지만 옹디가 축하를 해주면 조금은 특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차문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리는데 제가 따로 축하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모은 용돈으로 점심을 산다고요? 한 10년 생일 축하 안 받으셔도 이미 평생 받을 축하, 복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속이 깊네요. 참 좋아 보입니다. 이현숙님, 이아름님, 김혜원님, 현보름님, 천은경님, 김형아님, 손문희님, 박혜정님, 권은진님, 박용수님,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2시엔 허지웅쇼라고 잊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못 보던 은가락지를 끼고 와서 자랑을 하고 있네요. 자랑했어요. 예, 아주 의미 있는 반지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후원하는 반지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보태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했어요. 한부모 가정 저도 후원 많이 하는데 제 후원하는 애들이 전부 다 미혼모. 맞아.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 이 반지도 그 두 가정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너도 그것도 하나 섞어? 따라서야.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 헤어질 결심이. 맞아요. 골든글로브 시상식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12시 3분에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안타깝지만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아르헨티나 1985가 이제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OTT 영화 작품인데 요즘 이제 OTT 작품들이 굉장히 강세군요. 맞아요. 퀄리티도 예전에 그냥 OTT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별로 초반에는 기대가 안 됐었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OTT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막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네, 아쉬워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영어 단어 하나로 난리가 난 사연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네. 예. 그러니까 낯선 단어 하나 때문에 예.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대표적이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진짜 영어가 거의 일상 용어처럼 문장에도 많이 섞여서 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최신 휴대전화를 샀는데 모형 폰이 와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야채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최신 휴대폰이 올라왔는데 단돈 15만 원에 올라온 거예요. 최신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놓치면 아깝겠다.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아버님이 구매를 하셨던 거죠. 예. 근데 택배를 받아보니까 정말 우리 이제 진열할 때 쓰는 그 모형 폰 있잖아요. 저기 목어. 네. 일명 레플리카가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글에 레플리카라고 괄호해서 적혀 있긴 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년 아버님께서는 이 레플리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실물, 그 본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거를 사기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그 사람이 잘못을 하긴 한 게 제목에는 레플리카라고 괄호를 달아놨지만 예. 이 본문 내용에는 또 이게 모형이다, 뭐 예. 주의하시라 이런 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티즌들은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기는 아니더라도 글을 명확하게 쓰긴 했어야 됐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인 것 같고 이런 목업폰은 뭐 예전부터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목업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레플리카라고 네. 많이 부르나 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레플리카가 특히나 이제 휴대폰이랑 실제로 같은 경첩 이런 것들 힌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예. 꽤 높은 편인데 예. 뭐 이게 모형인데 15만 원이나 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많았던 사례였습니다. 난참 뭐 이것도 판단이 잘 안 돼. 아휴. 왜냐면은 최신형 휴대폰을 지금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만 원대가 아닌 15만 원. 세상에 최신형 휴대폰이 1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모형이 15만 원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얘기가 많이 갈리는 사례였었고요. 예. 똑같이 레플리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요즘 이건 실제 사기인데요. 네,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요. 예. S닷컴이랑 L쇼핑 등의 대기업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현재 부리고 있는데요. 이 S닷컴을 사칭한 사이트에 S 레플리카 라고 이렇게 홈페이지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S 쓱 지나가는 그곳의 그 브랜드 로고까지 그대로 쓰고 뒤에만 레플리카 이렇게 꼬리표를 단 거예요. 이분들 간이 크네. 그니까요. 실제로 판매도 했어요. 뭐 운동화도 팔고 뭐 판매가 됐어요. 네. 심지어.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해당 대기업에서 또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럼 여기서 뭘 팔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품을 사진만 올려놓고 예. 현금 결제만 받고 아이고. 그리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잠적을 하는 방식. 완전 사기네. 그렇죠. 완전 이거는 사기네. 완전 사기. 사람들이 레플리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사기 당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 가짜 사이트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현금 결제라서 뭐 이벤트성으로 좀 싸게 해주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런 사기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온라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있는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대기업 유통망에서는 우리 공식 사이트 외에는 다른 도메인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각 홈페이지마다 주의에 대해서 안내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소식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뉴스 빠르게 가볼게요.
두 번째 소식,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뭐야?입니다. 뭐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은 당연히 천연 다이아 이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저렴한 가격의 다이아몬드가 인기라고 합니다. 저렴한 다이아몬드가 따로 있었어요? 네, 바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러니까 이 랩이 실험실이고요. 그로운이 만들어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요. 예. 자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채취하는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수백만 년이 필요하거든요. 천연 다이아몬드는? 네. 예. 근데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한 6주에서 10주 정도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성분을 가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아이고. 가격대는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7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도 많이들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30%씩 성장을 할 만큼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이거 많이 인기인가 보네.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피사에서는 저희는 더 이상 천연 다이아몬드 이용하지 않고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전면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착취가 일어나고 거의 노예 부르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쓰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착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물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리터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랩 그로운 그러니까 인공적인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에는 약 18.5리터 정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뭐 착취적인 인류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천연 다이아몬드보다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웅냥이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되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써 있는데 싸. 그럼 이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가 아닌 이상은 가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천연 뭔가 좀 다이아몬드 빛도 비슷해 보이고 예쁜데 이거 왜 싸지? 그러니까 의심할 것 없으시고 그러니까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품질 같은 건 거의 동일한 거고. 아예 성분 자체가 똑같아요? 100% 똑같다고 합니다. 100%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물리적으로 아예 똑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신박하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 네. 이거 처음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와요. 오늘 굉장히 실속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천연 다이아몬드와 반대 개념인 이것 다이아몬드가 인기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 큐빅, 2번 랩 그로운, 3번 호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니의 그로운업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어요. 퀴즈 정답 2번 랩 그로운이었습니다. 선정답자 윤정미, 이은주님 두 분께는 올인원 세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신미선님, 2554, 1571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나수미님이 9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제가 옷을 못 입는다고 보내줍니다.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에이 만약에 진짜 이 이유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분은 심한 말 못하겠다 방송이라. 아무튼 9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다행인 거예요. 진짜 저 이유면은 그래요. 또 좋은 인연 만날 겁니다. 너무 여기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이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죠.
오늘은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 출연 중인 믿고 보는 배우죠. 이규형, 리나 씨 이 두 분과 이 맛에 산다 함께합니다. 두 분께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거침없는 풍자와 재치 있는 유머로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습니다. 스위니 토드, 영화로도 유명하죠.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맛깔나는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모셨어요. 정말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이규영, 리나 씨 두 분을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규영 씨가 어제 이제 그 밤늦게까지 뭘 드셔가지고 오늘 네. 부은 상태다라고 아우 말씀하셔서 네, 이 무척 부었습니다. 저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그 빛이 나고 잘생겼는데 저게 부은 것이다. 아니 야, 이래서 배우들은 아이 참 못됐어. 윤수경님께서 규영 배우님, 리나 배우님 너무 기다렸어요 하셨고, 장세정님 천상계 여신 리나님, 선악이 공존하시는 두 얼굴 반가워요 하셨어요. 와, 여신. 신승민님은 이규영 배우님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입술 꼭 다물고 보조개 나오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자주 따라했어요. 딸이 옆에서 하도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또 아, 레인보우님이 이규영 배우님 미모가 눈부셔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샵에 다녀와서요. 화장빨입니다. 봐봐, 거짓말이야. 아니야. 샵에 간다고 해서 원판이 변하진 않습니다. 예. 어떤 샵을 가기를. 혹시 뭐 두 분이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저는 그냥 두 분 딱 그냥 너무 개성 있게 잘생기신 분들인데. 딱. 외국 배우 닮았다는 얘기 누구? 그 마크 월버그 마크 월버그.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고요. 20년 후에 닮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0년 후에. 그리고 예전에 그 덱스터라는 미드 있는데 예, 덱스터 거기- 모건. 네 맞아요. 예. 그분도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었어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리나님은? 저는 그냥 외국인 같다고. 외국인 같다고 길 가다가 어느 나라? 모르겠는데 어디 시장을 가도 저한테 음. 외국말로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 그냥요? 네. 헤이 뭐 이렇게 옷 사라고 베이비 클로즈 옷 사라고. 근데 영어로 말을 거셔가지고. 전혀 아니신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 사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착각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마스크 특히 요새 마스크 쓰니까 예. 눈매만 보고 눈만 더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눈매가 외국인을 닮아가지고. 피가 다 섞여 있대. 그치 어떻게 뭐 위에 가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그렇죠. 한국인이셔서 맞아요. 워낙에 이 분석해 보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상인지 맞아요.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두 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만 뵙고도 다 이제 아실 텐데 그냥 소리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서 음. 스위니 토드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니 토드에서 러비 부인 역을 맡은 리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스위니 토드, 이 작품 뮤지컬 스위니 토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다른 작품들보다 힘든가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발산해야 되거든요. 약간 두 역할 다 약간 미쳐 있는 역할이라 그 소리를 정말 많이 질러서 예.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네, 또 후반부에 갈수록 더 그게 극에 달아가지고 예. 점점 뭐 대사량도 많고 노래도 가사가 엄청 많고 음. 소리 지르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뿜뿜하니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힘든 공연인 것 같아요.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무대에서 이렇게 관객들을 마주하고 하는 형식이라 안 그래도 체력 소모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작품
자체가 또 약간 더 힘들게 하는 네. 면이 있겠군요. 간혹 가다가 진짜 꿀 같은 작품들이 있긴 있거든요. 어떤 작품? 별로 안 나오는데 잠깐 나와서 딱 따먹고 들어가고 아, 뭔가 약간 체력 힐스틸러. 예, 체력 소모 덜하고 아. 근데 끝나면 그 역할 인상 깊고 아, 그런 역할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만 스위니 토드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미친 듯이 발산해야 되는 작품이라 모든 거의 캐릭터가 그래서 이분은 어제 공연을 보셨나 봐요. 임정민 님이 어제 큐토드 공연 최고였어요. 연기 만렙 면도칼로 머리 긁으신 거 보고 소름. 큐토드라고 하는군요. 공연 쪽에 그 관람객 분들이 제가 이규영의 규에다가 토드를 붙여서 큐토드. 귀여워. 큐토드. 그렇습니다. 맞다. 이거 아까 제가 게시판에서 보면서 여쭤봐야지 했었는데 조미라님께서 배우님들 공연 중에 그 피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 뭘로 만드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 피를 사용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뭐 물엿에 식용 색소를 타가지고요. 굉장히 달아요. 그러면은 잘 안 씻기지 않나요? 근데 물로 하면 또 금방. 네. 물로 하면 금방 씻겨요. 씻기고. 입으로도 이제 죽는 역할들은 그 물고 있다가 이제 흘리거나 팍 내뿜거나 네. 먹어도 돼요? 먹으면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가죠. 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먹어도 되는구나. 네네. 대신 너무 달다. 네. 백민아님이 공연하시면서 제일 기억나거나 반응이 좋았다 아니면은 연기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좀 웃겼다 싶은 애들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쭤보시네요. 일단 미나님부터. 애드립이요. 규영 배우랑 이제 처음 요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연한 배우예요. 그래서 애드립도 정말 많이 하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엄청 계속 하더라고요. 매회 공연에도 그렇고 연습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재연 때도 했었고 이번에 3연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6호들을 만나봤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새로운 애드립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애들이. 네. 뭐 했지 내가? 뭐 1막 마지막 곡인 리틀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의사 맛 파이는 어때?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 차려야지. 그 노래는 애드립보단 추임새가 그렇죠. 있어서. 추임새가 좀 저희가 이제 저는 미치광이 살인마니까 예. 직업별로 그 사람을 죽여서 너무 그렇지. 잔혹한 그러니까 아무튼 파이 맛이 다 다르다. 네, 예. 파의 맛이 뭐 예. 의사, 정치가 약간 풍자적인 예. 내용도 있는데 누구는 어때 그러면은 에이 뭐 이렇게 추임새를 계속 그렇죠. 형수는 어때? 그러면 형 없어. 나는 외동이야. 곱게 자랐어. 막 이런 식으로. 네. 저기 좀 있으면 두 분 싸울 것 같은데. 리나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뮤지컬 무대에서 상대 배우가 애드립을 많이 하면은 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미리 얘기 안 해요. 진짜? 네. 오. 근데 웃겨요. 그게 웃기면서 웃겨서. 네, 제 거는 제가 해내야 되는 몫이고 참 재밌어요.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반짝거려요. 왜 이렇게 애드립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좀 정확하게 해줘서 더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 감정을. 그래서 이게 또 극장이 크니까 뒤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 작은 표정만으로는 전달을 잘 못 받는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일 확실한 건 사실 청각적으로 소리로 전달해 주는 게 공연에선 특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파일을 얘기하면 그건 난 싫어. 막 약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네. 거지.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관객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싸우는 거 아닌데. 자, 스위니 토드. 뭐 이제 영화는 2000년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은 공연입니다. 79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 저런 나이가 같군요. 그러니까. 어. 브로드웨이 초연이 79년이었고요. 50년 넘게 이렇게 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 많이 모르시려나? 근데 대부분 이 영화 보셨을 텐데 팀 버튼의 작품은 네. 간단하게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작품? 스위니 토드? 스위니 토드는 벤자민 바커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이발사가 바버샵을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어떤 한 인물에게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 유배를 당하죠. 예. 감옥을 예. 막 아예 다른 대륙으로. 그래서 도망쳐 살아나와서 복수를 하는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복수곡 재밌지. 네. 이 뮤지컬로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초연 빼고 그러면 두 번을 리나 씨는 이게 네. 참여를 하신 거죠. 주인공을 러빗 부인 네. 역할을 하신 건데 지난번보다 그러면 더 편한가요? 매번 다른가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연습 기간도 좀 더 짧았을 뿐더러 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악들이 어렵고 그거를 숙지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이제 감정과 동선과 모든 거를 이제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이 계속 그냥 숙제하듯이 테스트 보듯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없이 그냥 해내려고 하루하루 이제 약간 버틴다는 느낌으로 예. 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생겼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규영님은 느껴지시나요? 무대에서 상대가 즐기고 있구나. 아니 일단 첫 리딩을 하는데 리딩을 하는데 이미 내일 무대에 올라가도 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리딩은 거의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쵸, 연습 예. 정말 첫날 첫날. 첫 리딩을 하는데 예. 그래서 뭐지 싶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연습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번에 충분하게 그 기간까지 거치고 무대 올라가니까 지금 완전히. 거의 그냥 요즘 날라다니지. 날개가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리딩 얘기 말씀 잘하셨어요. 두 분 첫인상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워낙 나온 드라마를 그러니까. 많이 봤어서 예. 네. 나 지금도 비밀의 숲 계속 물어보고 싶어. 네, 그래서 너무 근데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근데 또 말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빵빵 터지는 말들을 또 해내고 굉장히 위트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네. 많이 이렇게 네. 사람들 재밌게 하는. 네. 근데 무심하게 딱 던지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다 재밌어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동갑이라고 그래서 예. 친하게 친구 되면 좋겠다 생각했죠. 규영님 저는 첫 리딩 때 충격을 받아서 충격 아까 그 이유로. 네. 거의 약간 슈퍼컴퓨터 같은 뭔가 그런 완벽한 뭔가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음악이 어렵거든요. 근데 와 뭐지 막 약간 그런 완벽한 그런 이미지를 그러면 인상을 느꼈어요. 상대가 그렇게까지 야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좀 긴장하게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마음이 놓이게 되나요? 이 공연은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제 의지할 때가 생겼구나. 왜냐면 만약에 둘 다 절면 이 작품이 노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둘 다 무대에서 이제 그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근데 이제 완벽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분이 하나 계셔서 거기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네요. 네. 얼마나 잘하길래. 그램님께서 규형 리나님 스위니 토드 최애 페어인데 너무 말이 어렵다. 최애는 최애고 페어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하는 거지? 이 두 분 조합을 좋아한다는 거죠? 네네네. 최애 페어인데 이렇게 같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두 분이 가장 애정하는 넘버는 뭔가요?
요거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요? 음. 저는 제 곡이요. 제가 처음 나와서 부르는 곡인데. 그리고 한 소절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더 월스트 인 파이 아닌데? 월스트 파이 인 런던이라는 첫 번째 곡인데. 한 소절만 하셔도 돼요. 딱 짧게. 아이 잠깐만 어디 가요? 아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일단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좀. 이런 노래예요. 초반에 나오는. 네. 어, 첫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너무 어려운데 액팅도 엄청 많고 어려운 곡인데 또 해냈을 때 약간 쾌감이 엄청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러비 부인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그런 멋진 곡인 것 같아서. 짧게 들었는데 규영님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방금 거의 컴퓨터 같지 않았나요? 놀라웠습니다. 누르니까. 예. 슈퍼컴퓨터. 규영님은 어떤 넘버가? 저는 같이 부르는 리틀 프리스트라고 1막 엔딩곡인데 예. 진짜 재밌는 곡이면서 막 풍자도 하고 그런 노래인데 어? 그 노래가 정말 어렵지만 어? 재밌어요. 한 소절. 러비 부인이고 제가 이제 토드니까 예. 러비 부인 정말 깜찍하고 혁신적인 발상 합리적인 상상 역시 당신 지난 세월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가 막히네 대체 누가 알겠어 센스 최고 세상을 채우는 네 소리 뭔 소리죠 뭔 소리죠 말해봐요. 이렇게 서로 문답이 가는. 요거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같이 호흡을 이렇게 서로 맞추니까? 사실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마음껏 네.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구나. 딱 무대에서 네. 서로 합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네. 그리고 중간에 노래가 살짝 멈추고 둘이 대화를 하는 짧게 대화하는데 또 그때 뭔가 애드립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객분들도 제일 되게 즐겁게 보시고 그런 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보통 무대도 그렇고 영화 현장도 그렇고 혼자 막 이렇게 돋보이면서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랑 이거 옆에서 전 연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서 보고 있어도 진짜 서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합이 탁 이렇게 서로 합을 봐가면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 그런 걸 느끼면서 무대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이규영, 리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벤자민 바커가 스위니 토드로 변신을 해서 복수극을 펼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규영 씨가 살짝 설명을 해주셨어요. 극 중에서 벤자민 바커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치기공사, 2번 병아리 감별사, 3번 이발사. 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규영의 참 예뻐요.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주영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이규영, 리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23 쓰시는 분께서 보라로 보고 있는데요. 이규영님 미술실에 있는 조각상이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외모네요. 아닙니다. 정말 조각상 나왔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외모입니다. 네. 그러면 뭐
나는 현실 이해합니까? 아니야. 아 너무 부끄럽네요. 여기 조각상이라는. 뭐 조각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부분의 조각들은 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5988 쓰시는 분은 제 인생 첫 뮤지컬이 스위니 토드인데요. 리나 배우님의 러빗 부인 보러 가요. 프레스콜 영상으로 열심히 예습 중입니다라고 또 와. 네. 보내주셨고요. 리나 씨가 엉뚱한 매력이 있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본인은? 제가요? 예. 왜냐면은 그 김지연 씨가 아, 그 이제 러빗 부인 같은 역을 맡고 계시는 네. 그분이 리나 씨가 굉장히 그 엉뚱한 매력이 사랑스럽다 그래요? 말을 하시는데 엉뚱한 매력 근데 이런 건 본인이 잘 몰라. 규영 씨가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슈퍼컴퓨터. 네. 별명 하나 만들어줬네요. 반으로 뜨지도 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누르면 아 그래. 엉뚱하지 않다. 네, 엉뚱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완벽한데 가끔 어떤 색다른 행동을 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겠네요. 언니들 앞에선 좀 엉뚱한가? 5919 쓰시는 분은 리나님 출산하고 뮤지컬 복귀하셨는데 힘들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기도 했고. 아 많이 깎였어요. 네, 많이 깎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예. 많이 깎여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일단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머리 굴리면서 계획 짜고 막 이러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시간이랑 동선을 네. 짜야 되니까 네.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려면은 네. 그렇죠. 아 그런 게 다들 힘드신 거죠. 네. 우리 정기수님께서 저 리나님 남편분 대학교 후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인가? 장땡땡 선배님 네. 맞나? 저희 학교 전설이셨는데 라면서 어떤 전설이셨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소리인가?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연극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전설이었을까요? 일단 외모도 음. 너무 형이 잘생겼고 눈도 막 부리부리. 이만하고 애기들 눈 진짜 크겠다. 애기들 첫째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은 눈이 크고 아내도 눈이 눈이 크면서 심지어 깊고. 외국인 눈이고 그러면은 아이들 눈이 뭐 아이고 야 나중에 한번 사진을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아까 문자 치웠어? 그 골반 띄워주세요 골반. 골반 띄워주세요. 내가 아까 물어보려고 아껴놨는데 그 9987 쓰시는 분께서 규영 오빠 예전에 김영철 파워 FM 나와서 신체 매력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골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반 지금도 골반이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변함없습니다. 대체 남자의 골반이 매력적이려면 어떻게 생긴 골반이에요? 저처럼 생기면 됩니다. 이 설명 좀 해줘. 사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골반이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뭐 보여달라고 할까봐 뭐 그냥 안 보이지 않는 그 부위를 얘기한 건데 아무데나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군요. 아이고 골반 미남 골미입니다. 골미. 골미 이기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로하 할로님께서 축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직접 만든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멤버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한 2년 됐고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보기만 하다가 진짜 직접 차야겠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감독님도 계시고 제작자도 계시고 제 진짜 막 어릴 적 친구들도 있고 그건 진짜 완벽한 팀이네요. 제대로 된. 한 100명 정도 100명이요? 네, 단톡방에 있어서 어이구. 약간 좀 그 사람들을 부리는 타입인가요? 아니 부려먹는다 그 부리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좀 거느리고 뭔가 막 처음 진짜 5명으로 시작해서 풋살 팀이었거든요. 풋살 팀. 그래서 야 3대3만 돼도 되니까 6명만 모아보자 했는데 이게 이야. 뭐 이렇게 좀 오.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뭐 정치의 뜻이 있으시다거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규영 씨 하면은 비밀의 숲,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보이스 4 등 대표작이 많고 최근에는요 또 그 최민식 씨 드라마로 그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이 드라마 카지노 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계세요. 네, 40대 돼서 이제 아역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씨 아역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역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 시작되는 젊은 시절, 음, 네, 20대 후반까지 젊은 시절의 모습. 네. 교복을 입었죠. 그 사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이제 40 되면은 40 즈음 되면은 고등학교 역할은 제가 이제 양심상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게 중요한 게 너무 인물이 바뀌면은 또 시청자가 헷갈려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 역할을 배우 3명이 해버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이해가 가네. 네. 그러면은 최민식 씨랑 직접 연기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네. 여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서로 만난 적은 있나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 그럼요. 예. 저 현장 이제 선배님 거의 마지막 촬영하실 때 제가 인사도 드렸고 촬영 시작하기 전에 또 같이 술도 뭐 마시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셔서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뭐 드라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네, 뭐 딱히 그냥 그런 얘기보다는 예. 술만 계속 마세요. 술잔을 계속 기울였죠. 술을 역시 좋아하시는군요. 아, 규영 씨도 그러면 술 많이 좋아하시나요? 잘 드시나? 엄청 마시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윤수경님께서 다음에 아역상 요번에 한번 노려보시자고. 민망하네요. 제가 아역상으로 상 받으면 재밌겠다. 제가 감히 무대에 오를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나 씨 하면은 천상지 더 그레이스. 네. 예, 이 멤버로 이때가 데뷔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사겐 지연이라는 이사겐 지연으로 네, 데뷔를. 여성 듀오로 2002년에 먼저 데뷔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상지 더 네. 그레이스를 했었고. 네. 지금은 근데 이때 이 아이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천상지 더 그레이스를 기억하더라도 지금의 리나 씨랑 이렇게 매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한 뮤지컬 배우이시니까. 예, 그래도 뭐 이제는 애 엄마기도 하고 애 엄마랑은 상관없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그 노래를 내가 잘하는구나 언제 알았어요? 저는 오디션 합격했을 때 알았어요. 그 몇 살 전까지 때? 17살이었나? 네, 그때 전화 오디션이 유행이었어요. 맞아. 응, 알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예. 거기다 사서함처럼 된 거에다가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해요. 무반주도 하든 뭐 반주를 켜놓고 하든 해서 그걸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공개 오디션을 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와. 야,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천상지 리나 오디션 영상 이러면서. 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냥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친구랑 예. 같이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고 1차 붙었네, 2차 붙었네, 3차 붙었네. 공개 오디션을 오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노래를 좀 하긴 하나 보다 했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연습생이 딱 되고 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전화로 오디션 보는 거 되게 신박하다. 재밌었어요. 녹음을 이렇게 해?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진짜 다 들으시더라고요. 네, 스태프분들이 그럼. 캐스팅 부서 분들. 마치 과거에 그 삐삐 사서함 듣는 것처럼 네, 혹은 거기 네. 녹음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디션을 봤었구나. 네. 이게 좀 신기한데. 특이하네요. 근데 워낙에 또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도 많으셨죠? 어렸을 때.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요. 에이. 그 이성의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저는 예.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왜? 관심 없이 어떻게 인기가 없을 수가 있지? 없었고. 이게 리나 씨가 어렸을 때 인기 없었다고 하니까 약간 들으면서 이해 안 되고 약간 화도 나죠. 네. 제가 아까 규영 씨가 스스로 얼굴이 부었느니 bab을 이런 얘기 들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죄해드려 빨리. 예,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본인이 그런 거 약간 둔감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정말 없었습니다. 음? 없었고 저는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그냥 운동장 뛰어다니며 놀고 약간 그런 아이여가지고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저한테 관심도 없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공학 부럽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남편분과도 뮤지컬 하면서 만났고 장승조 배우님 네. 그때 대시를 먼저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오가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대시를 하지 않았겠어요? 먼저 신호가 왔구나. 나 이런 거 늘 궁금했어요. 여자가 느끼는 저게 막 적극적인 어떤 그 프로포즈까지 고백까지는 아닌데 아 저 남자가 나한테 지금 굉장히 뭔가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린라이트인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어디서 느껴요? 그래 어떻게 느꼈어? 잘해주던데요. 아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나 딱 있었을 빨리 거 아니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남자분에게 한줄기 어떤 소강을. 승조형의 그린라이트가 뭐였어? 잘해주던데 그냥 어떻게 잘해주는데? 그냥 사소한 거에서 이제 그때 늑대의 유혹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예, 거기서 알지. 만났어요. 예예예. 근데 이제 남녀 주인공으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뮤지컬을 2번째 하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연기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계속 이제 설명도 엄청 잘해주고 뭐 즉흥 연기를 해가면서 약간 상황극 같이 그런 거 해가면서 연습하고 너 약간 앞에서 즉흥 연기까지 하면서 승조형이 보통 그러나요? 배우들이 뭐 이게 후배 가르쳐주세요.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아, 그렇게 안 해요? 네. 아, 그걸로 꼬셨네. 먼저 꼬신 거지, 그치? 그렇구나. 즉흥 연기가 웬 말이야? 아,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주셨다. 네. 이기영 씨는 아직 미혼이세요. 미혼입니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있죠. 그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하셨는데 네네네. 깔끔한 스타일 이게 그 이런 리얼리티 예능에 나가가지고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면은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막 까탈스럽다거나 결벽증이 있다거나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어필 좀 이번에 이 기회에 좀 해주세요. 그 뭐 깔끔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결벽증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네. 네. 뭐 까다로운 사람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 아니다. 네. 그냥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걸 즐겨 해요. 빨래나.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왜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바로 안 할까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면은 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쌓이면 쌓인 대로 냄새 나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먹고 바로 그냥 무조건 저도요. 그게 혼자 살 때 너무 편해요. 이 약간 소울메이트 같아요. 기영님.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갑자기 확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운세 마니아예요? 뭐 가끔 재미로 그냥 뭐 사주나 이런 거 타로나 뭐 점을 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신뢰가 진짜 가나요? 뭐 이거 진짜 뭔가 잘 맞춘다거나 과거의 것이라도 그냥 정말 재미로 보고 사실 그걸 크게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는데 제 아닌데? 성격상 어디 한 군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다 맞췄네. 약간 우와 이런 분은 계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올해 뭐 어쩌고 뭐 할 거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맞췄었네. 약간 우와 이랬던 적은 있어. 혹시 뭐 그분이 올해 어떤 때는 슬플 것이고 어떤 때는 기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언제 뭐 일이 풀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저희 누나가 뭐 언제 제 조카가 생길까요? 막 이런 것까지 물어봤었는데 그런 걸 못했어. 그걸 시기도 다 헐. 약간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무서워지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거는 넘겨야지. 네. 목소리 약간 계속 울리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찐친 이상 출발? 딱 한 번 간다면? 딱 한 번 간다면? 아, 네. 예능도 많이 하시네요. 많이는 아니고요. 예. 여행 예능이라 그러길래 예. 너무 호주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기현님이 마이크에 살짝 가까이. 네네. 예. 여행 예능 여행을 원래 좀 많이 다니세요? 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좀 풀렸으니 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냥 티켓팅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온 김에 그것도 이렇게 네. 예능도 하셨고 굉장히 좋았겠다. 실속 있게 서시는 것 같아요. 쌀국수 모임도 있다 그러네. 이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네네. 조승우 씨, 뭐 정문상 씨, 태인호 씨와 함께 쌀국수 모임, 쌀국수 모임에 축구 모임에 뭐 그냥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때요, 리나 씨? 그 아까 이제 뭐 출산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이가 둘이잖아요. 네.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동선 짜고 시간 결정하고 네.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어찌됐든 짐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유동적으로 바뀔 거고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그 일하면서 육아하는 데 있어서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거나 혹은 뭐 그런가요? 네. 어. 많이 도와주죠. 본인도 직업이 있는데. 네. 음. 일단 점점 처음에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준다기보다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일 갔다 와서도 제가 이제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버리거나 하면은 일어나 나가 내가 볼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구분을 짓지 않고 서로 지금 같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네. 남편분이 그 단계를 건너셨구나. 몇 주 전에 송일국 씨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가셨는데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네. 이게 내가 일을 덜어준다거나 그렇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자세로 접근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대요.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뭔가 풀리더라. 맞아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열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니까 그렇죠. 둘 다 아니 일을 일을 하니까. 안 해도 육아는 공동의 몫이고 당연하죠. 같이 책임져야 되고 같이 예.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두 분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결과물이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설캉스라고 부르거든요. 설캉스. 설거지하는 그 시간을 예. 설캉스라고 불러요. 예. 그 정도로 육아보다는 예. 사실 바로바로 결과물이 보이는 그런 집안일이 더 쉬운 거예요. 이제는. 육아는 결과물이 예.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서로 설캉스 즐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완전 완벽하게 이해됐어. 왜냐면은 규영 씨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바닥을 맨날 닦고 그런 이유가 닦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바로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서 힘든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남성 웅냥이 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스위니 토드 계기로 해서 이 두 분과 귀한 시간 나눴는데요. 저는 너무 반갑고 즐거웠는데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와, 와 빠르네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팬분들에게 또 이제 뮤지컬 보러 오실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스위니 토드 샤롯데 시어터 잠실에 있는 샤롯데 시어터에서 3월 5일까지 아주 힘차게 에너지 그냥 뿜뿜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예. 깔끔했습니다. 김수현님도 이번 주 토요일에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또 볼링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이발사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 맛에 산다 이규영 리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황민서님, 저랑 6살 터올라는 하나뿐인 형이 1월 30일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엄마는 벌써 군대 얘기만 하면 우시네요.
그래도 전 형이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형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가기 전까지 심부름 열심히 해줄게. 시킬 거 있으면 다 시켜 형. 오글거리지만 한마디 할게. 사랑해. 아이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네요. 형제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할 기회가 없어요. 저도 나이 먹고 했습니다. 나이 먹고. 그렇게 뭐 20, 30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육군을 다녀오고 제 동생도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우리 황민선님 형 되시는 분 그래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울지 말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요즘 뭐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김영철님 작은 식당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 되는 분의 연세가 67이세요. 저는 면접 보러 처음 오셨을 때 뭐든 하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서 뽑아드렸는데요. 같이 일해보니까요. 30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부지런하고 일도 굉장히 잘하세요. 역시 뜨거운 열정에는 나이도 숫자도 나이도 숫자에 불과한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열정 앞에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지요. 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 연세와 무관하게 정말 뜨거운 분 같습니다. 의지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참 보기 좋습니다. 카스텔라 쿠키 세트 보내드릴게요. 둘 중 하나는 그 선생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상현님 사무실 들어오는 길에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횡재한 것 같아서 직원들과 커피를 사서 아주 기분 좋게 나누어 마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항상 비상금으로 넣어 다니던 돈이 없어졌더라고요. 야, 아깝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기분 좋게 호의를 베푼 걸로 만족하려고요. 그럼요. 예, 좋게 생각하시고 또 알고 사주셨어도 좋은 것이고 모르고 사주셨어도 좋은 것이고 결과가 좋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오겠습니다.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윤혜라님이 한국전통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한 게 2개가 합격됐다고. 19일부터 인사동 인사아톨에서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상우님께서는 이거 아내분이 같이 보시지 않나요? 게시판? 이거 같이 방송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쓰셔도 되나? 내 비상금 봉투에는 아내에게 언제 걸려도 혼나지 않도록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비상금 봉투는 아직 배우자에게 걸리지 않은 비상금 봉투와 이미 걸린 비상금 봉투는 아니죠. 무사하시길 바랄게요. 보실 텐데. 조현진님이 옹디 어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콘센트에 불꽃이 일어서 소방차가 오고 큰일은 없었지만 너무 놀라서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콘센트에 불꽃이 일어서 119에 신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불이 조금이라도 난 건가요? 아무튼 이 잘못된 콘센트 사용법이나 혹은 어떤 작동 오류로 인해서 뭐 배터리가 녹았다거나 이런 일도 요즘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스파크가 일고 누전이 있으면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웅냥이 분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전력기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사고가 벌어질 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태석 님께서는 딸아이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다음 달에 딸이 결혼을 해요.
그동안 늘 무뚝뚝하게 대했는데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수다스럽게 바뀝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 애틋함과 따뜻한 마음이 다 느껴지네요. 따님과 정말 좋은 시간 못 나눴던 깊은 이야기들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중 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규님, 이선아님, 김창현님, 최현진님, 이준엽님, 서미선님, 손명환님, 강정혜님, 조영아님, 장석호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다 못 불러드렸지만 모든 분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새소년의 고양이 한희정의 내일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에 자서전에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볼게요. 아까 아내에게 걸릴까봐 미리 비상금 봉투에 아내가 마시는 거 원하는 거 사라고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신 이상우님, 방송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분이 들을 거라고. 걸렸다고 하십니다. 내일 무사히 다시 게시판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엔딩송입니다. 9025 쓰시는 분께서 신청하셨어요. 현빈의 그 남자.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날 12시 5분에 멘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빈 씨가 맡고 있습니다.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